안녕하십니까. 세명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이재석 교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전통시장 마케팅 매니저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농촌과 도시 간의 상생 협력은 무한 경쟁 시대의 필수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농 상생은 도시와 농촌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농업인은 품질 좋은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도시민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농업인들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는 전략입니다. 자, 이런 관련된 도농 상생에 대한 사례는 농촌 기후 프로그램, 바로마켓,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온라인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모델 개발, 맞춤형 경영 컨설팅, 청년 창업 인프라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전통시장 마케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론적 배경인데, 여기서 지금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천시는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8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으며, 제천시의 전통시장도 다른 여타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접근성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위생 상태라든지 카드 결제 등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점을 공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상인 제도도 제천 전통시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의 업종이 기존에 있는 어떤지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어떤 업종과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인프라와 IT 계열의 상업 인큐베이터 정책이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제천시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은 중앙시장, 역전 한마음시장 등 총 8개의 어떤 시장이 지금 제천 시내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천시에 지금 8개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 상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인에 대한 현황이 지금 이렇게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번영회, 상인회, 시장 상인회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같은 이런 정부 사업을 유치를 해서 제천시의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경제 어떤 활성화 관련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네트 시장의 있던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제천하면은 지금 명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빨간 어묵인데,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천시의 어떤 빨간 어묵과 같은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관광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련되는 토론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자원화와 관련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천시도 시장 매니저 지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전통시장에서 이런 매니저라는 이런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장 마케팅 매니저와는 조금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전문성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천시는 현재 상승으로 이렇게 경제 발전 그리고 전통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 역세권 리빌딩 프로젝트 같은 이런 정부 사업을 역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장터 관련되는 부분도 올 6월 달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달에는 원도심 상권 상생 챌린저 이런 행사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어떻게 보면 힐링 그리고 치유 개념으로 이런 전통시장과 연계된, 그리고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지 힐링을 위한 그런 이제 그 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 제천시도 삼원의 초록길과 같은 이제 이런 이제 걷는 그런 길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제 소달구지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이제 창업 인큐베이터 관련되는 부분인데, 창업 인큐베이터는 새로 창업하여 작성력이 약한 중소벤처기업을 입주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통 보면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창업 인큐베이터 또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이런 이제 명칭으로 활동되고 있는데, 주로 보면은 기업 도시라든지 혁신도시 내에 주로 많이 이제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면은 어떤 이제 전통시장 어떤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이제 접근성 이제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보면은 이게 이제 전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인들과, 그리고 새롭게 이제 젊은 층들이 지금 하고 있는 뉴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스마트 분야라든지 IT 분야와 같은 이 정보 격차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정말로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이제 청년몰을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총 사업비로는 약 135억의 어떤 예산으로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성되는 점포들이 1층 이제 10개, 그리고 2층 10개 형태로 해서 전체 20개 점포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의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 홍보 마케팅도 보면은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그리고 2020 작년까지도 보면은 공동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들은 보면은 이제 20개 점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12개 제천 그 청년몰의 상점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제 제천 청년몰의 현재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단비유수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우리가 MBC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방송도 지금 몇 차례 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제천시의 청년몰뿐만 아니고 우리 전국적인 어떤 이제 그 청년 상인 제도 자체가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현실을 지금 현실입니다. 자, 이거 보면 중앙시장 내에 이런 이제 청년몰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인터뷰했던 그런 이제 상인들의 했던 이제 그 인터뷰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지금 시장 내에 그 청년몰이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1층에도 물론 상점이 있지만 주로 이제 2층에 주로 상점이 있는데 2층까지 사람들은 오지 않더라. 이런 이제 부분들을 어떤 이제 청년몰의 어떤 성공 여부,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요인으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제3장에서는 국내외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이런 이제 개념 이제 관점에서 이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은 이제 보면은 협업이란 그런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질적인 브랜드 간의 전략적 협업으로 브랜드 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그런 개념이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례들은 이제 중국 광주의 이제 사례들인데, 우리 이제 세명대 글로벌 경영 학부 이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 해외 시장 조사단 이렇게 보고서가 2019년도 2월 22일 날 나왔습니다만은, 학생들 데리고 그때 갔었을 때가 2018년도 11월 22일에서 24일까지 이렇게 이제 갔었습니다. 여기 교수 2명, 그리고 학생 12명이 이렇게 참석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사례 첫 번째가 보면은 이제 중국 광주 정성대학교 창업단에 대한 사례들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졸업생들에게 창업 공간이라든지 창업 컨설팅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템은 보면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생활 창업형 어떤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모습이 보면은 이제 정성 이제 그 대학교 창업 이제 센터의 어떤 이제 사무실 모습이고요. 위에 거는 밑에는 보면은 이제 그 푸드 트럭과 같은 이런 이제 그 매장의 모습을 지금 이제 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중국 이제 선전 대공방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선전은 지금 뭐 심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보면은 이 그 지역 일대가 어떻게 보면은 창업 어떤 인프라를 조성해주는 그런 컴플렉스가 형성되고 있는 것인데 창업 보육센터만 하더라도 한 500여 개가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창업 지원이라든지 직접 투자, 제품화를 통한 이제 수익 창출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눈여겨볼 그런 이제 부분들은 뭐가 하면은 우리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제품을 아주 저렴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라든지 창업하는 청년 창업가들도 보면은 시제품이 있어야 나중에 특허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업 자본을 이제 지원하려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제품 개발을 이런 이제 중국 선전 대공방에서 이런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자, 이건 대공방에 있는 이제 그 주변에 좀 사무실의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선전 OCT 이제 창업원인데,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기존에 예전에 보면은 그 옛날에 공장을 지금 이와 같은 아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협업의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어떤 여기서도 창업 카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창업 카페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입주해 있는 상점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첫눈에 보더라도 보면은 안에 있는 내용은 지금 굉장히 어떤 현대식으로 그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부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면은 어떤 기존에 어떤 이제 그 창업 카페 그리고 아이디어와 그리고 아트 예술이죠.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는 이제 그 광주 예술 단지로 레드토리라고 부르는데 레드는 홍이죠. 토리는 팩토리 했던 이런 이제 그 결합이 되는 것이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장 지역입니다. 공장 지역을 디자인, 예술, 카페 등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작업실이라든지 그리고 카페, 식당, 그리고 수공예 상점이 이제 입주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외부 이제 그 건물의 어떤 형태는 이제 예전의 공장의 그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젊은 세대에 맞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젊은 감각의 디자인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은 뭐 예전 공장인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세월의 때가 이제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이제 인테리어 사무실 인테리어는 보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현대식 그런 이제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핫플레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례는 이제 한국 사례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한국 청량리 종합시장 복합문화공간 상징장이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2017년도 9월달에 청량리 종합시장에 청년들이 이제 일종의 보면 청년몰이죠. 이런 상징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먹거리, 그림 전시장, 그리고 사랑방, 이벤트장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고, 그리고 빈 창구를 개조한 2층 벽돌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음악, 가구, 벽화, 예술작품, 그리고 젊은 스타일들이 연출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2017년도, 18년도에는 보면은 그 청량리 종합시장 안에서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보면은 젊은 친구들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게 청년 상인의 어떤 이제 복합 건물로서 보면은 매스컴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됐던 그런 장소가 이게 상승장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승장 입구의 모습이고요. 이게 한참 이제 전성기 때는 보면은 이게 루프탑이죠. 여기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이제 공간인데 이게 지금 이게 전성기 때 모습입니다. 현재 상승장은 보면은 물론 이제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다른 어떤 이제 청년 상인들의 어떤 그런
어떤 결과,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드는 그런 결과도 마찬가지로 상승장도 지금은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이제 4장인데, 4장은 이제 전통시장 마케팅 매니저 도입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인 지금 이론적인 틀은 뭐가 하면은, 창업 인큐베이터, 그리고 전통시장, 아트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창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중국이, 미국에 보면은 어떤 창업 관련된 인프라가 지금 이제 그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보면은 실리콘밸리거든요. 거기 못지않게 어떤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창업 관련되는 분야가 이렇게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중국 광주 선전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례 4개 하고, 그리고 한국의 사례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면 성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 방안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벤처마킹의 속성을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콜라보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더라, 이런 관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청년 이제 그 창업 인큐베이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제 활성화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이제 그 문제점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업 인프라 그 인큐베이터 이제 부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게 정책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전통시장은 또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이제 어떤 활성화 관점에서 뭐 지금 보면 어떤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 외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인프라는 또 마찬가지로 젊은 층들이 어떤지 그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어떤지 그 창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사례에서 보면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중국의 선전 사례도 보면은 옛날 공장, 시내에 있는 옛날 공장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이게 기존에 있던 어떤 이제 그 빈티지한 그런 부분하고 현대가 결합되니까 독특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부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내에 설사 공장이 지금 이게 가동이 멈추고 이제 외곽지로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이 공장에 주로 보면은 이거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지금 땅값이라든지 집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걸 다른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걸로 거의 대부분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전통시장 마케팅 매니저 구축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 제도적인 측면과 구성적인 그런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적인 측면은 전통시장 공간 내에 전통시장 마케팅 매니저 컨설팅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성은 보면은 어떤지, 이게 지금 뭐 어떤 사람을 매니저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제공해서는 이런 이제 그 활동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매니저라는 형태가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상인의 어떤 이제 뭐 총무 같은 그런 역할에 지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뉴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콜라보레이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산학령의 어떤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이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 전략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이제 그 컨설팅 이제 그 마케팅 컨설팅 센터가 만들어지면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이제 다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마이스 산업의 어떤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하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뭐가 하면은 이제 미팅, 그리고 인센티브 투어, 그리고 컨벤션, 그리고 이지비션에서 전시, 이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보면은 콜라보레이션, 협업의 관점에서 이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학년의 어떤 커뮤니티 형태로 해서 앞으로 우리 이제 제천시의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이 지금 제천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 그리고 운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어떤 결합 그리고 융합시키는 그런 이제 그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제 그 창업 카페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사례를 가져가는데, 이런 디자인 형태로 해서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면은 모던하면서도 그리고 그들 표현하면 힙한 그런 이제 장소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런 관심으로 이렇게 해줘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디자인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추진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영 컨설팅 활동인데 대학생 또는 청년 창업가를 위한 창업 카페를 운영하고 창업 아이디어, 창업 자본 투자 유치, 시제품 생산 등 창업 컨설팅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콜라보레이션, 협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 활동의 개념이죠. 이게 CSR이라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전통 시장 내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마케팅 전문가 특강이라든지 온라인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전통 시장 인프라 등을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활동 방안인데, 자, 이러한 우리가 지금 원도심 활성화 레네상스 사업 같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상공인들 아니면은 청년 상인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추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지역과 다른 형태로 만들면 이 컨텐츠 자체를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온라인 교육 자료로 실질적으로 컨텐츠를 활용하는 그런 인프라 아니면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좋은 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고 축적했던 그런 자료를 이쪽에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기대 효과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창업 인큐베이터, 전통 시장과 예술과의 융합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야 지금 우리가 우리 제천시뿐만 아니고 이런 어떤 인구 규모 아니면 경제 규모로 있는 그런 지방 소규모 어떤 도시들은 보면 다 공이 보면은 비슷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지역을 물론 잘하고 있는 데는 벤처마킹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차별성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유사한 그런 사업이 아무리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우리가 벤처마킹 한답시고 그걸 그대로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면은 굳이 이쪽 지역에 안 오거든요. 이렇게. 자기 인근에 있는 지역 그쪽으로 가지 굳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비 청년 창업가들은 이게 서로가 보면은 어떤 이게 시너지가 나타나려면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은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으로부터는 경영 노하우 이런 부분들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상인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교육,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20대 같은 이런 고객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유트렌드가 뭔지, 그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그리고 청년 창업 정책을 융합하고 지역 경제 발생화를 위한 그런 어떤 여기서 지금 제안했던 부분들이 전통시장 마케팅 매니저 이런 활동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한다면은 제천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제천만의 어떤 장점을 이렇게 가지면서 어떤 제천의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과 같은 연계시켜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지금 1주제로 발표했던 게 전통시장 마케팅 매니저 이렇게 역량 강화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성과 같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